자, 이번에는 방금 했던 내용들을 여기에 붙여서 같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사 전치사가 나오면 기억하세요. 영어에서 문장에서 동사 뒤로 부사나 전치사가 나오면 얘는 뭐 한 거냐면 동사의 내용 전달이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사나 전치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동사 뒤에 부사나 전치사가 왔다는 건 이 비동사는 소위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진 여러분이 흔히 듣던 말로 하자면 소위 일형식 동사가 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were 다음에 out of라는 전치사가 나온 걸로 봐서 이 책은 있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out reach니까 손닿지 않는 곳이죠. 저기 탑 셰프에 손닿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문장이 됐습니다. 딱 보면서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있다가 되는 거예요. 파일이 책상 위에 있는 거죠. 오피스에. 자, 그 다음에 이제 be 뒤에 명사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건 비동사만 미스 최 씨가 English teacher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냐면 얘네는 equal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이번에는 명사가 되는 모양 중에 절이죠. 그죠? 뭐 사실 구 이런 거야 단일 명사 해석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절이 나타났는데 나의 믿음하고 뒤에 대시 데리고 있는 명사절하고는 서로 이퀄이 되는 내용이 된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은 그 최 씨가 최고의 영어 교사라는 거다라는 말이 됐고요. be 뒤에 형용사가 오면 이렇게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드레스의 상태는 elegant하고 드레스의 상태는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형용사가 끝나면 이렇게 of로 전치사로 올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this software program은 비동사 오고요. not 지나가고 여기에 형용사가 오면 이 형용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이라는 뜻이죠. 형용사 뒤에 전치사가 오면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100%는 아닌데 100%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비형용사를 동사처럼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늘 우리 뭐 앞에 오가까지 쭉 하면서 여러 번 배웠던 전치사에 대한 기본 내용을 그냥 붙여서 해석하시면 되는데 of는 기억나죠? 얘는 동사 뒤에 오거나 비형용사 뒤에 오면 of는 무조건 뭐 되죠? 쟤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다라는 말이고 그 뒤에 아는 대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ing도 우리 앞에서 이제 충분히 공부한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는 거니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안다라는 말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블랙카가 책임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뜻 붙여서 그 사고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고, 자, 저렇게 투두가 붙으면 뭐뭐 하기에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럼 데이빗이 바보 같았죠. 그 일을 포기한 걸 보면 이런 말이 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최 씨의 강의가 굉장히 흥미롭고 쉽다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to follow가 붙어서 뭐가 됐냐면 따라가기 쉽다라는 말이 됐죠.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고, 또 하나는 이제 해석의 테크닉을 가르쳐 드리면 얘를 부사로 바꿔서 쉽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바꿔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데 만약에 it이 나오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it이 나오면 그 탑 셰프의 손이 닿는 건 불가능하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불가능해요 라고 출발하셔도 좋고 불가능한 건 탑 셰프에 이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묘사하기에 어렵다라고 해석하도록 배우지만 어려운 건 색깔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라고 해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는 아예 탁 끊어서 그 다음에 어려워요 하고 머릿속에 뭐가 정도를 받아서 뒤에 주어가 튀어나오게끔 해석하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인 거죠. 형용사가 나오고 접속사 나오면 접속사 뜻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얘도 그러면요 지금처럼 조금 전에 가주어처럼 쓰이는 거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틀림없는 건, 명확한 건 이렇게 가셔도 되겠고 또 얘를 그냥 틀림없이라고 바꿔도 되죠. 뭐뭐라는 건 틀림없다라는 얘기니까 틀림없이 너는 최 씨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해석해 가면 되는군요.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 고정된 게 네가 최 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라고만 해석하도록 배워왔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 나오는 말을 부사로 바꿔서 저거 우리 앞에서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be afraid는 나는 두려워요 라고 얘가 뭐처럼 쓰이냐면 동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겠죠. 뭐가 두렵냐면 버스가
충돌할까 두렵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의문스럽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if나 whetherly 나오면 얘는 인지 아닌지라고 하면 되죠. on time이라고 하면 기억나죠? on이 뭐였어요? 접촉을 나타내는 거였으니까 시간에 딱 접촉을 하는 거니 얘가 우리말로 뭐가 되냐면 정각에라는 말이 됩니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뭐였더라? 그게 in이죠. 그죠? 자, 그럼 I'm not sure 이라고 하면 역시 be sure 이라는 말이 확신하다라는 동사처럼 해석해도 좋고, 또는 뭐 확신하는 상태이다라고 해도 좋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됐군요. 자, 그 다음에 연결동사 아까 설명했던 거,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변화를 나타내는 말, 유지를 나타내는 말, 감각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하나 있고요. 제가 아까 가르쳐 드리지 않은 것 중에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보이는데, run이라는 놈이 뒤에 형용사가 올 때 거의 볼 수 없어요. 잘 안 보이는데 run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얘는 달리다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얘도 상태가 변하다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make는요, 얘는 조금 어려운데 주어 make가 되고 얘는 형용사가 안 오고 얘는 명사가 와요. 요즘은 많이 볼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돼서 얘하고가 equal이 되면 이때 make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will be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일단 가르쳐 드리는데 거의 보실 수 없고요. 알면 좋으나 몰라도 사실 크게 문제될 만한 놈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쟤네 둘이 붙어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they'll make라고 쓰고 they'll make a good couple이라고 쓰면 쟤네들은 좋은 커플을 만들어낼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쟤네들이 뭐 좋은 커플이 될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얘하고가 뭐가 되냐면 equal이 되어서 얘는 비동사 같은 이런 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잘 안 씁니다. 저게 사실은 뭐 내신 문제 이런 데는 방금 얘기했던 make가 잘 나오지만 실제로 미국인들은 거의 쓰지 않는 말이 되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굳이 몰라도 되는 run 역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예문도 한번 보죠. 연결 동사가 들어간 건 the decision is, 이게 연결 동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붙었을까요? 다시요. The decision is problematic이라고 하면 잠깐만요. 이 뭐죠? 그 결정이 문제가 있다. 그 판단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the usefulness에 대해 그 결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말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leaves turned brown이라고 할 때 이 turn이라는 단어는 뭐가 된 거냐면 뒤에 brown이라는 뭐가 온 거죠? 그 형용사가 와서 얘는 그 돌리다 돌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얘는 변하다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잎이 갈색으로 변했다, 갈색이 되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자리를 해석하다 안 되면 그냥 뭐라고 집어넣어 버려도 되냐면 be를 집어넣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위에 있는 이 문장이 만약에 그 결정이 문제이다라고 해서 이지만 문제가 된다라고 쓰면 그 다음에 나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리겠죠. 또는 그 결정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린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sounded 같은 말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어쨌든 뒤에 형용사가 오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 마찬가지 keep 뒤에 silent이라는 형용사가 와서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sound라는 말도 어떠한 그 상태로 들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 목소리 전화기로 되게 부드럽게 들려라고 해석하는데 우리말로는 부드럽게 달콤하게라고 부사로 해석하지만 이 자리에는 부사가 쓰이면 안 되고 형용사가 쓰여야 올바른 자리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뭐 늘 하던 대로 그럼 1번 문장 여러분이 해석 한번 해보시죠. 쭉 앞에서 이제 1과부터 5과까지 하면서 우리가 했던 게 뭐였냐면 5과 뭐 조동사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아도 되지만 1과에 나오는 준동사나 2과에 나오는 명사, 3, 4과에 나오는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어의 문장의 골격을 담당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제법 긴 시간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진행해 왔고, 그다음에 오늘서부터는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 복습해 가면서 계속 확인해 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테니까 그 부분 해석을 좀 잘 해보십시오. 자, 이런 거 뭐 중에 하나라고 하지 말고 한 가지 뭐라고 해석하면 편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 가지 최악의 상황이 또는 최악의 경우가라고 가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배웠잖아요. 하나는 어떤이라고 해석을 하는 방법도 배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두 번째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최악의 경우 어떤이라고 하면 이게 당신의 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고 나서 이제 동사를 받아도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였죠? 뭐 비교적 최근에 한 거니까 한 가지 최악의 경우가 당신의 직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그건이라고 이렇게 두 번째 주어로 받아서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그 예전에 배웠던 걸 자꾸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직접 적용해서 여러분이 잘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한 가지 최악의 경우가 당신의 직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이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이라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워낙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래서 한 가지 최악의 경우가 당신의 일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자, 그건 그 다음에 보세요. is라는 비동사가 왔는데 곧바로 뒤에 지금 뭐가 이어지고 있냐면 when이라는 부사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여기 있는 비동사는 무슨 뜻이 된 거냐면 뒤에 부사나 전치사가 오면 무슨 뜻이죠?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 있다라는 얘기가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말에 보면 이다라는 말이 있다의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지나가도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기왕이면 이제 뚜렷하게 자꾸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나중에 구별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게 언제 존재하냐면 그런 일이 네가 완전히 모든 것을 줄여 놓았을 때 일어나는군요. 그 다음에 thing이라는 말은 전부 다 명사인데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우리가 이게 3과에서 배웠던 거죠. 얘는 항상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디로까지 줄이냐면 fixed, 고정되어 있는 정해진 루틴으로 줄여 놓았을 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reduce라는 건 얘는 수치, 수량 따위가 줄어드는 것도 되지만 뭐도 되냐면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똑같이 reduce라고 쓸 수 있거든요. 앞에서 우리 봤었는데 re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라는 중학생도 아는 뜻도 있지만 re가 뒤로라는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뒤로라는 말에다가 duc가 붙은 겁니다. duc라는 말은 얘는 영어에서 얘가 들어가면 얘 어원 중에 조금 어려워요. 얘는 lead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뒤로 끌어내다라는 말이 되어서 줄이다, 감소시키다라는 이런 말이 되죠. 그 줄어드는 것, 감소시키는 게 수치, 수량도 되지만 가치, 값어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그 고정된 루틴으로까지 줄여놓았을 때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라고 원, 썸, 숫자가 올 때 앞에서부터 읽어가는 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어떤으로 해석하는 거 사과, 그 다음에 뒤에 주어일 때 제끼고 넘어가는 거 사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thing을 꾸미는 주어 동사, 이건 3과에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래서 영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앞쪽에 파트 1까지는 다시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영어 전반을 지배하는 영어의 논리와 관련된 거라 그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복습하고 그러진 않아도 되는데 1, 2, 3, 4과에 나오는 파트에 나오는 내용은 모르는 건 다시 챙겨서 보셔야 복습을 하시기도 좀 원활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볼까요? initial이라는 말은 처음의 시작하는 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니셜로 말한다 뭐 이렇게 사람 성 같은 거 갖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첫 글자는 사실은 아크로님이 맞는 말인데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initiate이라고 이렇게 쓰면 at라고 쓰면 얘는 동사죠. 그래서 얘가 처음으로 시작하다, 개시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의 최초 반응, 나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은 was였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was 뒤에 지금 명사 나오고 있으니까 반응하고 no big deal은 equal이 되는 거예요. 나의 최초의 반응은 big deal이라는 건 deal이라는 명사가 원래는 거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no big deal, it's not a big deal 이렇게 얘기하면 뭐 큰 거래도 아니잖아, 그게 별거 아니잖아, 별일 아니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일에 대한 나의 최초의 반응은 그건 뭐 별것도 아니네 라는 게 나의 반응이었고, 그래서 내가 기회로 뛰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어떤 기회로 뛰어들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to be가 그러면요, 이번에는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우리 준동사를 해석하는 법 1과에서 했잖아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 이번에는 할 수 있는 비동사가 앞에 있는 opportunity를 꾸며서 뭐뭐 할 수 있는 또는 뭐뭐 하려는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죠. 자, 물론 이걸로 딱 붙이는 건 아닌데 적절하게 우리말에서 조동사로 생각하면 쉽다 그랬잖아요. 뭘 집어넣어서 will 또는 can의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부정사입니다 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동명사가 과거이고 부정사가 주로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비동사는 뒤에 지금 뭐가 왔어요? 전치사가 왔으니까 이 비동사는 뜻이 뭐가 되는 거죠? 있다, 존재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스포트라이트 속에 있을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기회로 뛰어들었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비동사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오면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yet again은 합쳐서 다시 한번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yet again은 again의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뛰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 버렸어. 대꾸, 이 말은요, 우리가 보통 병치법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주로들 많이들 배우시죠. 근데 이 병치라는 말이 뭐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병치법은 이게 나라날 병자에 자리치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렬이라고 할 때 병자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치는 위치라고 할 때 치자가 이건데, 얘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사실 안 쓰는 말이니까. 그래서 저것도 이제 일본의 그 문법 용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하고 한자를 같이 쓰니까 한자를 그냥 그대로 옮겨서 그러는데, 실은 얘가 어떤 의미냐면 대꾸를 이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문장 구조를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대꾸는 제가 뒤에 11과에서 다시 한 과를 통으로 뽑아뒀습니다. 그래서 11과에서 대꾸와 관련돼서 접속사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 비교 구문에서 나타나는 것, 이런 거 같이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보고 가면 접속사가 연결하는 어구는요, 접속사가 연결하는 어구는 서로 동일하게 대꾸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I've read article and summarized the main point라고 이렇게 접속사를 보시게 되면 접속사 뒤에 있는 놈하고 모양이 같은 놈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얘는 I have read에다가 여기 and I have summarized에서 공통인 I have를 뒤에서 생략하고 하나로 썼구나라는 걸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로 but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서 앞에 있는 형용사, 뒤에 있는 형용사가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either A or B 같은 이런 소위 상관 접속사를 쓰더라도 이때 A 자리에 있는 말과 B 자리에 있는 말은 서로 동등한 격을 가진 같은 문법의 결과춘 말을 연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여러분이 책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는 대꾸와 관련된 건 11과에서 다시 아예 한 과를 잡아서 제가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3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역시 원어브라고 나면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이렇게 가면 편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장 흔한 장벽이 된 거죠. 어디로 가는 데 대한 장벽이냐면 효율적인 학습에 끼치는 효율적인 학습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한 가지 장벽은 이라고 된 거죠. is, that 이라고 명사절로 왔으니까 then 밑으로 나오는 내용이 장벽의 내용이 되는 거겠죠. 주어하고 명사가 같아야 하니까. 그 장벽은 뭐냐면 사람들이 pay attention to라고 하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사과에서 했죠. 예, 역시 어떤이라는 말로 한 방에 그냥 처리하고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됐는데, 자, 바라는 말은요, 바는 원래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막대기죠. 이 막대기가 어디에서 나올 거냐면 옛날에 소위 이렇게 그리스에 지금 그리스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소피스트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보면 사실은 누군가를 대변해서 말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스피치 학교를 열어서 사람들한테 말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돈 벌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소피스트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둘이서 예를 들어 싸움이 붙으면, 그러면 지금으로 치자면 그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는 거죠. 각자가 자기들이 대변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그 위탁받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싸움을 벌이면 누가 이기고 그게 따라서 지금으로 치자면 재판이 결정이 나는 건데, 그때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자리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바 쪽으로 두게 했던 거예요. 이 막대기를 쳐서 이 둘만 여기서 신나게 싸우고 둘은 막대기를 밖에 둬서, 이 바라는 말이 현대 영어에서 뭐로 쓰이기도 하냐면, 그래서 얘가 법정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된 이유가 그래요. 물론 바라는 건 막대기를 두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왜 어떤 술집들은 보면요, 우리가 보는 보통의 술집 말고 어떤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 술을 건네주는 사람하고 대를 쫙 둘러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술집들을 또 뭐라고 하기도 해요? 바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가 똑같은 데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은 왜 따로 가르쳐 드렸냐면, 여러분이 보는 지문에 술집이 자주 나올 리는 없고요. 그래서 bar exam이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법률가가 되는 시험.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없어진 사법시험을 영어로 나타내면 bar exam이라고 쓰는 거고요. bar fight라고 쓰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기억이 좀 잘 나거든요. bar fight라고 쓰면 얘가 그래서 막대기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법정에서 싸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법정 투쟁 정도 되는 말이 bar figh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서 파는 먹을 것, 안주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bar food라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메뉴판에 보면 사이드 디쉬라고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그건 잘못 쓰는 겁니다. 사이드 디쉬는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스테이크 먹으면 옆에 감자 같은 거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사이드 디쉬고, 안주는 영어로 bar food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동사로 쓰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막대기를 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걸 ba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경찰들 이렇게 살인사건 나거나 사건 현장 지킬 때 노란색 테이프를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걸 동사로 쓰면 bar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고 못 들어오게 격리하는 걸 bar라고 합니다. 이 술집에 가면 그래서 그 바에서 술 파는 사람을 바텐더라고 부르잖아요. 이 단어도 이렇게 잘 보시면, 그래서 앞에 바가 있고 뒤에 뭐가 있냐면 텐드라는 말이 들어있네요. 이 텐드라는 놈이 동사로 쓰면, 텐드가 자체로 단어예요. 텐드가 동사로 쓰면 보살피다, 돌보다 라는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를 지키는 사람을 바텐드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저기에다가 그래서 앞에 어떤 특정 접두어를 붙이면, A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attend라고 쓰면 얘가 그래서 시중들다 보살피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얘가 시중들다 보살피다가 될 때는 뒤에 전치사가 항상 같이 쓰여야 하는데 이 자리에 뭘 붙이게 되냐면 on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비행을 보살펴 주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flight attendant이라고 하잖아요. attend가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말이 되고 뒤에 ant를 붙여서 얘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앞에 나오는 동작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ttendant이라고 하면 보살펴 주는 사람, 이런 말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왜 직접 꼴른 사람 말고 도움 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assist 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ant 붙으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시스턴이 뭐 조수라든지 비서라든지 조교라든지 이런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오케이. 자, 다음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합시다. 앞에 1과에서 5과까지 쭉 하면서도 이렇게 밑에 그 체크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필기해 두셨던 뭐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공부할 만한 것들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둔 거니까 그것도 챙겨서 같이 보시면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할 때 됐죠? 잘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장 해석해 볼까요? 뭐 늘 얘기하듯 이렇게 딱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에 맞게 너무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해석하는 거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면요, 뷰어가 이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컨텐츠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무대에서 행동으로부터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막 순서를 이렇게 너무 우리말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한글을 조립하는 거지 걔는 영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머릿속에서 한글을 조립하고 있는 거지 영어를 하는 게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앞에서부터 읽어가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즘 이제 사성 긋고 직독직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러면 되죠. 가급적이면 저 영어가 적혀있는 문장들을 우리말의 논리에 맞게끔, 그리고 일견 뭐 늘 그런 식으로만 활용이 되는 것들은 아예 공식처럼 바꾸어 내도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거니까 역시 파트 1에서 주로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파트 1 책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든지 그렇게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래서 뷰어가, 여기서는 뒤에 아까 뭐 스테이지 이런 거 나온 거 봐서 관람객이 있죠. 중요한 건 뷰어가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라는 얘기군요. 그 다음에 뭘로부터 거리냐면 무대 위의 연기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꼭 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하기 위하여 뭐 이런 말이 딱 정해진 대로 하지 마시고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뒤에 아 얘가 목적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얘 뭐로 바꿔도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어요. 얘는 그래야 뭐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앞에서부터 쭉 읽어버릴 수 있겠죠. 또는 뭐라고 해도 되냐면 뒤가 목적이다 라는 걸 알면 그 목적은 뭐뭐다 라고 이렇게 읽어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독직해라는 건 이 말을 사선을 그어서 머릿속에서 한글을 조립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을 조립하는 건 조각이 많으면 조립이 안 돼요. 우리가 파트 1에서 얘기할 때처럼 직수 퍼즐이 2조각, 3조각이면 한 번에 직관으로 조립을 하지만 직수 퍼즐이 10조각이면 그게 한 번에 조립이 되냐고요. 근데 보통의 짧은 문장들은 그렇게 여러분이 한글을 쭉쭉쭉 늘어놔도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조립을 하지만 요 정도 길이만 돼도 한 번에 조립한다고 장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합니다 라고 가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이라고 가는 게 좋겠고, 이런 자리도 그 무대의 연기로부터 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 내용의 해석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정도로 해석하면 정말 잘하는 해석입니다. 정말 잘하는 해석. 그리고 진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실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우리말로 옮기는 걸 잘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뭐 앞에서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고 한국어 실력이 있어야 되고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실력, 이 세 가지는 경우가 다른데 여러분이 수능에 나오는 영어 문장 정도를 해석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없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한국어 실력은 얘기할 것도 없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실력인데 이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실력이 여러분이 참고하거나 또는 뭔가를 이렇게 텍스트 삼아 공부할 만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문제라고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앞에서 우리가 파트 1에서 했던 건데 우리말의 논리에 맞게 이런 말들을 잘 바꿔가면서 보면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얼마 쉽습니까? 중요한 건 그 관람객이 무대 위의 연기로부터 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of는 늘 얘기하듯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동사 뒤에 나오는 of랑 그 다음에 비형용사 뒤에 나오는 of는 얘네는 전부 다 뭐가 됩니다 라고 그랬냐면 얘네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얘네는 100%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뭐뭐의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명사 of 명사가 됐을 때 명사 of 명사가 됐을 때 위에 것도 뒤로는 다 당연 명사입니다. 전치사니까. 근데 명사 of 명사가 됐을 때도 절반은 뭐가 되는 거냐면 대상이 되고 나머지 절반만 뭐가 된다라고 그랬냐면 부분 또는 소유를 나타내는 of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of에 열에 한둘 정도만 뭐뭐의라는 말이 되는 거고 실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뭐뭐의라고 해석을 해도 해석이 되죠. 내용의 해석이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말이 사실 뭐뭐의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게 그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의를 좀 많이 쓰게 된 건데 의를 남발하면 우리말로 좀 불편해요. 그것보다 차라리 내용에 대한 해석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도 더 좋죠. 말이 좀 장황했나요? 문장 하나 갖고. 자, facilitate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쓰기 쉽게 만들어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다. 우리말로 한 단어로 잘 안 풀리네요. 쉽게 할 수 있게 하다. 뭐 이 정도 되는 의미가 그 facilitate입니다. 쉽게 만들어주다. 이 정도면 더 좋겠네요. 쉽게 만들어주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쉽게 만들어주니까 라고 하면 되겠죠. 보통 단어장이나 이런 데 보면 용이하게 하다 뭐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늘 얘기하다 한자어 너무 자꾸 써대면 해석하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말로 풀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접착하다라는 말보다는 붙이다로 해석하는 게 좋잖아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접착하다라는 말을 쓰면 우리말로 옮겨놓으면 좀 불편할 경우도 많으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실력에서 접착을 남발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은 말 아닌 것 같거든요. 자, 봅시다. 가주어 나오면 앞에서 역시 파트 1에서 했던 내용이긴 한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기분으로 보면 이거 뭐뭐 하는 건 그 회사가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라고 해도 되지만 중요한 건 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확장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좋은 생각이죠 라고 이렇게 가버리면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비교하는 건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해도 되지만 좋은 생각이죠. 사람들이 제품을 비교하는 건이라고 가고 뒤에 우리 3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이란 말을 머릿속에 묶고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양한 다른 회사들에 의해서 판매되는 이라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it matters comparatively little 이라고 하면 우리가 what 뒤를 먼저 쭉 해석한 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먼저 하고 뒤를 해석해 가버리면 편하게 가니까 앞으로는 가주어가 나오는 것들은 밑에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나한테는 별 차이 없어요.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오늘 갈지 내일 갈지는 나에게 있어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이 해석 찐따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편하게 줄 잘 읽어가는 근데 그게 사선 그어서 그냥 우리말로 옮겨놓고 머릿속에서 글자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좀 매끄럽게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만 훈련해 보시면 금방금방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이제 지문 나오면 같이 읽어갈 거고요. 5분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수능에 나왔던 문장들 중에서 공부할 거리들이 많은 거 비교적 한 문장을 공부했을 때 공부할 값어치가 높은 문장들을 과별로 뽑아 놓은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한 문장 빼고 1과부터 12과까지 있는 모든 문장은 수능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투스 창단 멤버거든요. 그래서 첫 해부터 있던 강의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공부할 거리가 더 좋은 문장들이 올해 나타나면 그 문장들을 교체해 가면서 만들어 온 거여서 구문독해책이라는 게 이렇게 짧은 문장들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기왕이면 그걸로 공부하면서 영어의 공부거리들을 많이 만들려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문장을 바꿔가면서 해온 거기 때문에 좀 단지 한 가지만 딱 소위 뭐냐면 우리 비동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문장들을 만들어 둔 거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여러분 좀 잘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제 이 두 가지도 볼 거지만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그 spend라는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시간이나 돈 따위를 쓰고 뒤에 뭘 쓰냐면 ing를 쓰죠. 그러면 이 자리에 그 보통 이래 놓고 요거 하느라 요것을 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데, 이 문장의 모양의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고 나면 spend를 쓰나 waste를 쓰나 다르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요걸 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지금 위에 나왔던 waste money sending이라는 말이 그래서 보내는데 돈을 쓰다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요것도 하나 익혀놓고 그 다음에 out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out이라는 접두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 봐도 딱 느낌이 오는 바깥을 나타내는 out도 있지만, 이거 말고 out은 뭐도 있냐면 out이라는 접두사가 나타나면 얘는 뭐뭐보다 많다라는 much than이나 more than 같은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뭐보다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보다 능가하다라는 more than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뭐 당연히 얘네는 뭐 바깥은 여기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much than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던 outrageous는 그냥 rage 정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다른 예로 만약에요 outlive라고 쓰면 이 동사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뭐뭐보다 더 오래 살다, longer than이 되는 거예요. 자체로 우리말하고 다르게 뭐뭐보다라는 말이 자동으로 붙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뒤에 than 쓰면 틀려요. 그래서 얘는 앞에다가 소위 완전한 타동사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 A then B로 써야 맞아요. 여기다가 A then B가 아니라 참 A outlive B라고 쓰면 A가 B보다 오래 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ut 다음에 우리 weigh 한번 써볼까요? weigh라는 단어는 무게를 재다, 무게가 얼마만큼 나가다라는 동사인데, outweigh라고 쓰면 역시 뒤에 than 쓰면 틀려요. A outweigh B라고 쓰면 A가 B보다 더 무겁다라는 얘기겠죠. 기본으로 뭐뭐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다 더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outnumber이라고 쓰면 얘는 뭐가 될까요? 수가 더 뭐뭐보다 더 많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out이 이런 식으로 뭐뭐보다 많이 또는 이제 강조의 의미를 쓰이게 되는데, rage라는 단어가 분노, 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rage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하게 하다라는 in 붙이면 enrage라고 하면 화나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rage라는 화라는 단어에다가 out 붙여서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라는 말이 된 거죠. OUS 붙으면 뭐가 되죠? 쟤는 성질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진짜 화가 나네요. 돈을 그 사람들을 보내는 데 쓰다니요. 뭐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어디에 보내냐면 우주에 사람들을 보내는데 돈을 쓰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됐죠. 자, 근데 언제 그 돈을 쓰냐면 there are far more meaningful ways라고 해서 의미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to spend our money, 우리의 돈을 쓸 의미 있는 방법이 있는데 라고 된 거예요. 자, 얘 명사 뒤에 나오는 부정사는 to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 will 또는 can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쓸 방법이라고 해도 좋고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돈을 쓸 의미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쓰는 게 화가 납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됐겠죠. 자, 두 번째 비교급의 강조가 나오는데 얘가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얘는 문법 문제로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수능에도 보기로 여러 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답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자, 얘네들이 들어가면요. 이게 소위 비교급을 강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들어오고 뒤에 비교급이 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면 얘네들이 비교급을 강조한다라고 하는데요. 강조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면 되죠. 그래서 비교급이 더 뭐하다라는 얘기니까 훨씬 더 뭐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비교급은 얘로 강조하는데 그러면 원급이나 최상급은 뭘로 하냐면 very로 하거든요. very는 원급이나 최상급이 되면 당연히 very 앞에 더도 붙겠죠. 그래서 원급이나 최상급을 강조할 때는 very를 씁니다. 자, 그리고 문법 문제로 나올 때는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very more 같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없고요. 이 자리를 even more, still more, far more, much more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급의 강조가 들어갈 때 훨씬이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다른 것도 여러분 그냥 강조라고 배우면 강조라고 두지 마시고 해석하는 걸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it is 강조되다 할 때 맨날 강조라고만 얘기를 하고요. 맨날 it is 강조되다 하면 맨날 내가 어제 그녀를 만났다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it is 강조대수로 yesterday를 강조하는 법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아니라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게 어제였어요. 내가 그녀를 만난 게라고 해석을 하는 방법을 알면 그러면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게 강조되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그냥 당연히 다가오잖아요. 그죠? The very가 명사를 강조할 때 얘가 명사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그 명사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명사를 강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흔히 이제 앞으로 뭐 누가 강조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거 이제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6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아이사키는 좀 특이하다라고 그랬습니다. usual이라는 말이 보통의 일반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이사키는 좀 특이하다. 뭐 중에서? 주요 스포츠 중에서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in that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얘가 접속사로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해석해놓고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팀이 자주 다른 숫자의 선수들로 경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특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뭐 파워플레이라고 그러나요? 하다가 반칙하고 이러면 잠시 퇴장당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문장은 그래서 수능에서 뭘로 나왔던 거냐면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지문에 있던 문장이에요. 원래는요 전치사 뒤에 접속사 못 오거든요. 전치사 뒤에 접속사가 못 오는데 딱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in that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except that이 있어요. 근데 except that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except의 뜻 그대로 이 뭐뭐를 제외하면 제외하고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in that 주어 동사가 나타났을 때는 얘는 뒤에 걸 받아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얘는 왜 이렇게 됐냐면 설명만 드릴게요. 모르셔도 돼요. 얘가 원래는 in that이 아니라 in the fact that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in 뒤에 뭐가 있는 거냐면 그냥 명사가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서라는 얘기였는데
the fact that이라고 쓰면 소위 뒤에 나오는 이 주어 동사의 내용이 fact하고 같은 동격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실에서라는 말에서 자꾸 쓰이다가 the fact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in that만 남아있는 모양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저게 in that이 왜 시험에 또 문법 문제로 잘 나오냐면요. 전치사 뒤에는 접속사 못 온다라는 사실 때문에 얘를 틀리게 만들려고 문제를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접속사는 뒤에 뭐가 이어지게 되냐면 in that은 접속사니까 뒤로 뭐가 올 거냐면 완전한 문장이 모두 다 오게 되거든요. 근데 in that 안 주고 사람들이 이걸 고의적으로 뭘로 바꾸냐면 in which로 바꾸면 얘는 이렇게 썼을 때 which를 뭘로 바꿔내야 되냐면 뜻이 안 맞아서 that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놈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 that이라는 형태는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장 해보죠. 이게 좋죠. 이게 좋았죠. 그죠? 과거니까 이게 좋았어요. 누구에게는 좋았냐면 사람들에게는 좋았는데 후는 어떤이라고 바로 받아가 버리면 되죠. 어떤 사람들에게 좋았냐면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좋았습니다. 소유격이나 대명사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워낙 계속 그동안 해석해오던 습관 때문에 빨리 없어지지 않을 건데 자꾸 소유격과 대명사는 의식적으로 해석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게 몸에 익으면 나중에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안 할 거예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는 좋았죠. 카드를 현명하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메인이는 많은 사람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형용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taken on large debt을 큰 빚을 지게 됐군요. 그 결과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8번 해봅시다. volv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영어에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게 구르다라는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스웨덴의 자동차 회사 중에 이 이름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렇죠?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잖아요. 그 우리말로 옮겨 뭐라고 옮길까? 굴림? 구름이?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예요. 구르다라는 뜻을 가진 건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파피루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파피루스가 뭔지 아시죠? 그 나무 껍질을 이렇게 깎아다가 그 물기 빼고 말리고 이래갖고 좀 최대한 얇게 벗겨낸 다음에 거기다가 옛날 사람들이 글씨를 썼었거든요. 유럽 애들은. 그래서 그 파피루스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종이라는 단어 페이퍼가 유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걔네들이 이제 중국의 종이를 처음 봤을 때 걔들은 충격이었겠죠. 막 자기들은 나무 껍질을 이렇게 깎아갖고 힘들게 썼었는데 중국 애들이 얇은 종이를 쓰고 있는 거 보고 얼마나 환장을 했겠습니까? 그 유럽 애들이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 나라들이 자기들보다 문명이 훨씬 발달해 있을 거라고. 왜 그래서 영국이 처음에 중국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중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 수출 수입을 시작하면 싹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결과는 자기들이 중국의 차도 수입해 오게 되고 중국의 그릇도 수입해 오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무역이 적자 현상을 너무 많이 보이니까 영국 애들이 한 짓이 뭐였죠? 아편 뿌린 거잖아요. 그 중국 애들을 떼거지로 그래서 아편 중독자로 만들어서 아편을 수출하게 됐던 그건 뭐 세계 역사의 한 장면으로 보자면 세상 나쁜 놈 그런 나쁜 놈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독돼서 사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릇도 처음에 자기들이 되게 놀랬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그릇을 쓰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도자기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뭐가 됐어요? 차이나가 된 거잖아요.
C를 대문자로 쓰면 중국이고요. C를 소문자로 쓰면 차이나가 도자기 접시를 차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 그릇을 차이나 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영국 애들이 가서 뼈가루를 갈아 넣어서 뼈가루를 갈아 넣으면 이게 그릇을 굽고 나서 광택이 나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구운 그릇을 뭐라고 하냐면 뼈를 넣었다고 본 차이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소위 아주 고급스러운 도자기의 그 뭐 상징 같은 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 뭐 그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파피루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파피루스가 옛날에는 이렇게 쓰고 나면 이렇게 돌돌돌 말았던 거거든요.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종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기다가 분필을 넣고요. 안에 넣고 이렇게 돌돌돌 말면 involve가 되는 거죠. involve가 된 거죠. 그럼 이 involve 되는 게 이거 종이 꾸러미 안에 이렇게 넣어버렸으니까 얘는 싸다, 포함하다라는 이런 말도 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걸요 조금 추상적인 의미로 확대를 하셔서 얘가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건의 계획에 뭐가 되기도 하냐면 연루시키다, 연루되다라는 이런 뜻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evolve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스피드 직독직해 강의를 쭉 이렇게 써가지고 돌돌돌 말았습니다. 돌돌돌 말아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펼치면서 볼 수 있겠죠? 밖으로 이렇게 쭉 펼치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기억하실 텐데 in이 안쪽이고 e가 어디죠? 얘가 밖이에요. e 또는 ex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밖을 나타내는 말이 되고 in이 들어가면 안을 나타내는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에 놓고 굴린 거고요. 쟤는 밖으로 뭐 한 거죠? 밖으로 이렇게 쭉 펼친 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는 펼치다, 풀다라는 말도 될 거고 이게 이야기나 사건이면 뭐라고 해도 될까요? 전개하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더 확대되면 동물이 뭐 하는 것도 진화하는 것도 evolve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volution, 진화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involve나 evolve 같은 경우가 우리 앞에서 봤던 encourage거나 communicate 같은 단어만큼이나 해석하기가 되게 불편한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서 왜 communicate가 의사소통하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왜 안 좋은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evolve도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뭔가 안에 놓고 말아버리는, evolve는 밖으로 펼치는 이런 의미에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곤충도 탄창을 이렇게 밑에서 밀어 넣는 곤충 말고 뒤로 또르륵 돌리는 곤충을 revolve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아리가 다시 말고 뒤로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뒤로 돌리다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갑시다. 그 universities들은요, 몇몇 대학들은 are silent, 침묵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on이라는 말이 뭐뭐에 관해, 뭐뭐에 대해라는 얘기죠. 주제, 요지, 제목 따위를 묻는 문제에 보기로 나오면 어느 뭐뭐에 관한 대안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쟁점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of the day라고 하면 현재 그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올해의 배우상 이런 거 주잖아요. 나무주연상 이런 거 줄 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the actor이라고 쓰고 this year이라고 하지 않고요. of the year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말로 참 옮기기가 그래요. 느낌을 가져보세요. 지금 그 시기에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year이라고 썼으니까 그 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의 추천 요리 이런 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the recommendation이라고 하죠. recommendation이 추천이니까 그 다음에 of today가 아니고요. of the da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of the day 느낌 가질 수 있겠죠. 그 시기 가장 중요한 쟁점들에 관해서 대학들이 침묵해버립니다 라고 했네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커마 뒤에 나오는 ing는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래서, 또는 그러면서 뭐뭐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저것도 일과에서 배웠던 거네요. 자, 일부 대학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중요한 쟁점들에 관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는 정당화해버리는 거죠. 자기들의 침묵을 on the ground니까 이런 바탕 위에서 자신들의 침묵을 정당화해버리는데 어떤 바탕이냐면 그 다음에 대시 소위 뭐냐면 동격이 되어서 앞에 나오는 ground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같은 자격을 가지는 이런 말이 된 거죠. 자, 어떤 걸 근거로 어떤 걸 바탕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대학은 neutral 중립이고 and 그리고 중립이어서 뭐 되어서는 안 된다.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involve가 연관되고 포함되고 연루되고 여러 가지 뜻으로 여러분이 편하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걸 근거로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다음 9번 갑시다. while이라는 말은 역접의 접속사다라는 걸 알면 기억나시죠? 어디서 뒤집어도 된다? 커마 뒤에다가 그러나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꼭 뭐뭐하는 반면에 이러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얘는 while 없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렇게 가면 되죠. 사실. 그러니까 뭐뭐라는 건 사실이다 하지 마시고 사실 당신이 그 중요한 모임에는 못 갔죠. 그 중요한 모임에는 못 갔죠. 그러나 하지만 결국 많은 쉬는 시간을 보내게 됐네요. 또는 아까 spend 그 다음에 시간 ing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을 쉬면서 보내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with 사람들하고인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가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군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방향이었다면 당신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쉬면서 보내게 됐죠 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하지만 한 문장으로 공부할 게 많은 것들을 뽑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석만 하고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챙겨드리고 필기해드리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책의 간격도 그렇게 넓게 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 모르는 건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를 잘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nd of ing는 뭐뭐 하는 걸로 끝나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결국 뭐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end of이라는 게 끝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하는 얘기니까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시간을 쉬면서 쉬는 시간으로 보내게 된 거죠.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앞에 과에서 했던 거네요. 조동사. 그때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 이라고 해석하는 거다. 그죠? 그때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 다른 방향입니다. wise라는 게 어디로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other이라는 게 다른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었다면 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그와는 다르게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건 이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 걸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lockwise라고 하면 그럼 뭐라고 할까? 무슨 뜻일까? 시계 방향으로. 그럼 clock 앞에다가 반대를 나타내는 count 붙이면 뭐라고 할까요? count clockwise라고 하면 그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otherwise는 하나 조심해 두실 게 얘 부사입니다. 내 말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 이렇게 해석하니까 꼭 접속사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아닙니다. 그냥 단어 하나짜리 부사예요. 봐요. 이것만 해도 while 처리하는 법 복습, 그 다음에 사실로 해석하는 거 복습, 그 다음에 어디 갔죠? end of ing는 새로 배운 거, 그 다음에 커마 이거 그거 아니었구나. 명사 주어 동사 복습, 그 다음에 word have ed 복습, otherwise 새로 배운 거. 간단한 문장 하나지만 일부러 공부거리가 많은 것들을 뽑아서 정리를 하는 거니 여러분이 잘 필기도 잘 해두시고 잘 챙기셔서 이 한 권만 잘 챙겨서 공부를 하더라도 1년 동안 그 여러분이 보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내용을 잘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과 마지막 10번 해봅시다. 우리가 저쪽 뒤쪽 편에 가서 도치를 한번 배울 건데요. 도치는 왜 도치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건 잘 안 가르쳐주고 도치만 배워요. 도치는 왜 하는 거냐면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 먼저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내가 그 탁자 위에 꽃병을 두었어라는 말을 탁자 위를 강조하려고 탁자 위에라는 말을 먼저 하면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왜냐하면 단어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동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뭐만 자리 이동을 해도 되냐면 영어에서 목적어는 위치 이동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목적어를 앞쪽에다가 먼저 가져다 놓고 주어 동사를 쓰는 것도 이상이 없는 문장이에요. 보호를 옮기거나 부사구를 옮기거나 하면 뒤에 놈이 순서를 바꿔요. 뒤에 놈이 순서를 바꾸는데 목적어는 위치 이동을 시켜도 뒤에 있는 놈을 그대로 써요. 왜냐하면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 얘네들을 휙 뒤집기도 해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를 앞으로 보내버리고 목적어를 뒤에다 쓰기도 해요. 왜 이러냐면 얘가 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목적어가 쓸데없이 길면 정보를 전달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얘를 뒤로 보내버리고 한 묶음이 될 말을 같이 붙여서 빨리 선택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짝으로 고릅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하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 문장이에요. 보세요. as mates잖아요. 짝으로 고릅니다 라는 얘기는 하나로 딱 붙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문장문이 choose라는 단어 뒤에 제기할 목적어가 있긴 있는데요. 이 목적어 자식이 좀 길어요. 그래서 as mates라고 쓰게 되면 이 말할 때 느낌이 뭐를 짝으로 고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짝으로 고른다라는 말이 빨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으로 고릅니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노래하는 수컷세를이라는 말을 뒤로 날려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요. 우리말로 해석해도 짝으로 고른다가 더 편하거든요. 우리말로 해석해도 짝으로 고른다가 더 편해요. 얘네들이 이렇게 옮겨버리면 목적어를 보호하고 위치를 바꾸거나 얘는 지금 정확하게 보호는 아닙니다.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면 쟤는 목적어,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구가 나와 있는데 이 목적어를 이렇게 보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하고 전치사구가 먼저 붙어도 얘도 오히려 우리말로는 이해하기가 더 편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어려운 구문인데도 읽을 때 불편함을 잘 못 느낀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공부한다면 와, 목적어는 저렇게 옮길 수 있대 라는 사실을 알면 되고요. 옮기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보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일부러 너무 길게 문장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나는 쿨가이라고 생각해 라고 그랬거든요. 누구냐면 한일이를 쿨가이라고 생각하는데 존경받죠.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어떤 학생이냐면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한일이 think of 다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편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쿨한 놈이라고 생각해 라고 한 다음에 한일이란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긴 목적어를 뒤로 보내는 걸로 정부의 이해를 더 쉽게 하도록 만든 겁니다. 얘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 또는 흥미로운 건 이렇게 가면 됩니다. 흥미로운 건 female birds가 암컷 새들이 대체로 짝으로 고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뒤로 온 거예요. 가장 많이 노래하는 수컷 새를이라고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뭐 한번 살펴봤냐면 소위 그 커플러라고 우리가 부르는 동사들하고 그와 관련된 문장 10개 골라서 또 단지 그 커플러만 공부한 게 아니라 많이 이렇게 챙겨본 거니까 필기되어 있는 분들은 시간 지나면 까먹잖아요. 근데 얘는 좀 이제 영어의 지식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수시로 이렇게 넘겨보면서 내가 혹시 까먹지는 않았는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